KF-21에 적용된 극비 기술 공개. 엔진 국산화 100% 공중시험. KF-21 전투기 엔진 활주 시험. 세계 최강과 탑건을 찍을 한국형 전투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 국산 전투기 KF-21 위 첨단 엔진 자체 개발에 나선다. 한화에어로는 오랜 시간 항공엔진을 생산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 아래 세계 7번째 항공엔진 기술 보유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24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우리 군은 17년간 공을 들여온 초음속 전투기 KF-21 위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맞춰 방산업계는 항공엔진 국산화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유무인기 엔진이 모두 해외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수출 시 해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상 수입 엔진은 초기 도입비가 30%, 유지보수 비용이 70%에 달할 정도로 비용 부담이 크고 매출의 7%를 기술료로 지급해야 해서 수익성도 떨어진다. 무엇보다 미래전장의 핵심이 될 무인기 엔진 도입 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의해 수출입에 제약이 발생하는 것 또한 독자 개발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이러한 국산화 요구에 따라 한화에어로가 첨단 항공엔진 자체 개발에 나선 것이다. 2030년대 후반까지 5조 원을 투입해 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할 수 있는 15000LBF 파운드포스 급 터보팬 엔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화에어로는 국내 유일 항공엔진 제조기업으로 지난 45년간 글로벌 메이저 방산업체의 엔진 면허 생산을 진행하며 부품 가공, 조립, 창정비 기술을 엔진 선진국 수준으로 쌓아왔다. 올해 4월 엔진 1만 대 누적 생산을 달성한 바 있다. 올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세미나에서 김원욱 한화에어로 첨단 엔진 사업단장은 선진국들은 항공엔진 개발을 일찍이 국가정책 사업으로 선정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이뤄졌다 라며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도 지난 20일 유무인기용 15000LBF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의 핵심 소재 부품 기술을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며 4대 첨단 산업에 2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연내 항공엔진 국산화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며 핵심 소재 및 설계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는 일찍이 전투기 엔진 독자 개발에 공을 들여왔다. 2019년 미국 항공엔진 부품업체 이닥을 3억 달러에 인수하며 엔진 외형인 고형체 제조 기술에 이어 핵심 부품인 엔진 회전체 제조 역량을 확보했다. 또한 작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무인기용 TIG-1800K급 터보팬 항공엔진 저압터빈 내열압금 및 코팅 기술 개발 과제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항공엔진 핵심 소재인 내열압금 국산화에도 앞장섰다. 최근에는 한국재료연구원과 MOU를 맺고 가스터빈 엔진의 핵심 소재인 니켈기 단결정 초내열압금 소재 기술 이전에 합의하기도 했다. 한화에어로는 첨단 엔진 독자 개발에 필요한 약 64종의 소재 중 17종을 개발하며 소재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한화에어로는 항공엔진 국산화를 위해 올해 기준 250여 명 수준의 엔진 연구 개발, R&D, 인력도 2028년까지 최대 800여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개발 기간으로 13년을 예정했지만 계획을 2년 앞당기며 6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과 시장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기반의 항공엔진 통합 설계 플랫폼을 통해 엔진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첨단 ICT 기술 등을 활용해 기간 단축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회사는 올해 7월 영국에서 열린 판버러 에어쇼에서 첨단 항공엔진의 프로토타입을 최초 전시하는 등 사업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향후 독자 엔진의 개발로 자주 국방은 물론 글로벌 항공엔진 시장에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것이 한화에어로의 중장기 목표다. 한편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글로벌 항공기 엔진 시장은 민간과 군용을 합쳐오는 2037년 약 3,003조 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다. 한화에어로 관계자는
항공엔진 개발은 진입장벽이 높지만 국내 엔진 독자 개발이 이뤄질 시 국내 밸류체인 구축과 파생형 엔진 개발로 2050년까지 약 100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16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2. 우크라 에너지 시설 공격, Su-27 전투기 격추. 러시아 국방부는 2일 현지 시간 지난 동안 전술항공기와 드론, 미사일, 포탄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군사산업단지의 작업을 지원하는 에너지 시설과 군 비행장 등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146개 지역에 있는 적의 병력과 군사장비를 공격했다고 덧붙였다. 공격 범위나 피해 규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 러시아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수호의 -27 전투기 1대와 드론 97대, 미국이 제공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로켓 6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3. 반토막난 K방산 수출액, 지난해 목표 대비 절반인 95억 달러에 그쳐. 정부가 지난해 200억 달러 규모의 방위산업 무기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95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방위사업청, 이하 방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산 수출액은 2022년 173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35억 달러, 2024년 95억 달러로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용원 의원은 지난해 수출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절반 수준에 그쳤고 70억 불 규모의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해 95억 불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기준 계약 금액이 가장 컸던 이라크 천공2 수출을 비롯해 폴란드 천모 다연장 로켓과 K9 자주포 2차 계약, 인도와 루마니아 K9 자주포 추가 수주, 그리고 이라크의 다목적 기동헬기 수리온의 첫 해외 수출 계약을 맺는 등 약 15건의 대형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의 여파로 작년 방산 수출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방산협력 주요 36개국과 정상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방산업체들의 활동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방사청도 작년 수출 규모는 최근 2년에 비해 부진한 실적이었으나 협상 연장 등의 사유로 올해 단순 2월 되는 사업 규모를 볼 때 K방산 수출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면 2027년 방산 4대 강국 달성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방산 수출 예상 규모는 폴란드 K2 전차 70억 달러, 사우디 무기 획득 사업 10억 달러 등 약 240억 달러 규모라고 방사청은 전했다. 유용원 의원은 방산 수출은 국가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방산 수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현 정치 상황이 방산 수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4. 세계 최초 드론 항모, 진수, 미와 해군력 격차 줄이기 가속. 중국이 최근 세계 최초로 드론 탑재용 강습 상륙함을 진수했습니다. 배수량이 4만 톤 이상으로 항공모함급인데요. 보유 중인 함정수에서 이미 미국 해군을 넘어선 중국 해군이 질적 격차도 줄여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조선소를 떠나 바다로 향하는 중국의 차세대 강습 상륙함 스차남. 4만여 톤급으로 2개의 함교의 비행갑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전자기식 사출기와 착륙용 포획 기술이 적용돼 세계 최초 드론 탑재용 항공모함으로 평가됩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제할 때 이 강습 상륙함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얼롱, 중국 군사 전문가, 현재 무인 항공기를 핵심으로 운용하는 강습 상륙함은 76급이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의 해군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해군이 보유한 함정 수는 총 370척. 양적으로는 2020년 이미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순양함과 구축함 31척을 생산했지만 미국은 구축함 11척을 진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중국이 연간 선박 생산 능력에서 미국보다 23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미 해군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서태평양 진출을 노리고 해군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 체이스 미국 국방부 중국 담당 부차관보, 중국 해군은 1차 돌연선을 넘기 위한 작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진정한 글로벌 군대가 되고자 하는 장기적인 야망을 반영합니다. 최근 중국은 전자식 사출기가 설치된 항공모함인 푸제남에서 스텔스 전투기인 Je-35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이 질적인 측면까지 보완하며 미국과의 해군력 격차 줄이기에 나선 만큼 미국에 대한 위협도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